네, 결정적 투자 시간입니다. 앞서 송도현 대표가 이런 이야기라고 했어요. 오늘 시장에서는 확실하게 이슈를 받고 있는 섹터가 눈에 띄게 보였다. 그래서 이번에 그 섹터에 투자를 해도 괜찮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알파프로 정태근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네요. 네.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 사실 저희가 결정적 투자를 하게 되면 하나의 섹터,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좀 파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그런 이슈를 2개 정도 한번 다뤄볼게요. 네. 먼저 첫 번째, 대형주가 오늘 시장을 끌어올려주고 있거든요. 특히나 삼성전자가 뭐 2%대 강세, SK하이닉스도 2% 강세인데 이 이유가 그 간밤의 나스닥 상승 때문인가요? 무엇 때문이죠? 그죠. 표면적으로 보면 나스닥 상승인 거죠. 먼저 거기 먼저 체크를 해봐야 돼요. 네. 일단은 뭐 기업들 실적을 보면 알겠지만 기대치가 상당히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네. 근데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들 속에서 이 기대치를 부합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조금 반갑게 반응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과민한 게 아니라 좀 반갑게 반응을 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서 많이 낮아진 눈높이를 부합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전반적인 어떤 기술주의 어떤 낙관으로 좀 확대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빅스텝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껑당화될까요? 이런 부분을 좀 꺾기 위한 어떤 빅스텝이 지금 진행이 되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성장률은 좀 둔화가 되겠지만은 결국 침체는 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또 월가 쪽에서 나오게 되면서 증시에 좀 호재로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가 일시적으로 둔화는 되겠지만은 침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은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들이고 이 나쁘지 않은 상황들 속에서 이미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는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를 좀 부각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위기가 오늘 삼성전자를 포함한 IT 섹터에 조금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서두에 그 질문을 해주셨듯이 최근에 어쨌든 대형주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라는 것들은 상당히 좀 반가운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실적 괜찮았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뭐 외사나 아니면 국내 증권사들의 목표가를 보면은 다 일자리 그래도 하향하고 네. 있는 추세예요. 왜냐 시장이 또 좋지 않았고 그리고 네.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지금 무언가 이를 타개할 만한 모멘텀은 없기 때문인데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가에 다 반영이 된 거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기대를 걸어도 되는 건지 투자 의견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좀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있는데 안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모멘텀이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좋을 땐 좋은 것만 보고 안 좋을 땐 안 좋은 것만 보고 아. 그게 좀 강하잖아요, 주식시장이.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서대도 말씀하셨지만 실적이 괜찮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목표 주가 대비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 목표 주가를 어쨌든 접근시키기 위해서 낮출 수밖에 그쵸. 없어요. 괴리를 낮추기 네. 위해서는. 딱 좋네요, 계리를. 제가 방금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말을 못했는데 계리를 낮추게 되면은 달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리포트가 맞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는 신빙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목표 주가 낮출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안팎으로 많은 우려감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또 반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결국에는 파운드리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다시피 4나노라든지 5나노 같은 경우 수율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수율이 낮다 보니까 퀄컴 같은 경우에도 5나노 공정에 맡겼다가 결국엔 TSMC 쪽으로 가버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앞으로 제가 삼성전자 쪽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NPU 쪽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3나노 쪽으로 어쨌든 고성능 칩에 대한 수주를 받을 것인가 거기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3나노가 저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3나노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TSMC 어떤 나노 경쟁에서 처음으로 이제 앞서 나갈 수 있는 공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 수율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미세화가 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말 그대로 고성능 칩을 수주를 받게 된다면 수율은 아마 3나노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GPU 쪽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엔비디아가 이제 선두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AMD가 어쨌든 고성능 칩을 만들어가지고 엔비디아를 좀 따라잡고 싶은 심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미세 공정 쪽으로 가야 되는데 4나노가 아니라 3나노, 2나노 쪽으로 분명히 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다 어떤 고성능 칩을 수주를 받게 된다면은 양적으로 수주를 많이 받는 것보다는 질적으로 압축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받는 것이 어찌 보면 더 나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NPU 칩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 이 NPU가 앞으로
이 자율주행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저는 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자율주행 AI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개발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OTA,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술 이 부분을 이제 완성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현대차도 마찬가지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자율주행 AI가 결국에는 성공을 하게 되려면은 NPU 칩이라는 부분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NPU 칩이 완성이 되게 된다면 결국 어디다 맡길까요? TSMC는 안 맡기거든요. 그럼 결국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어떤 그 선택과 집중은 현재 명확한 상황입니다. 고성능 칩으로 우리가 앞서 나가겠다. 그 속에서 발생되는 노이즈는 과도기일 뿐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부터 뭐 다른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7만 원 제가 뭐 64,200원에서 이제 딱 찍고 올라간다. 저도 그걸 원해요. 근데 그건 그걸 할 수 없어요. 점쟁이죠. 네. 그래서 7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언제든 매수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그동안 계속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7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뭐 분할 매수, 저가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를 다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팅방에 뭐 그냥님께서 세상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 삼성전자 걱정이라는데라고 의견 네. 주셨는데 사실 저도 이랬거든요. 네. 야, 삼성전자 안 망해 이렇게 살다가 네. 계속 주가가 빠지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안 망할 것 같아라고 하니까 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좋은 회사가 주가가 못 간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처음으로 삼성전자 걱정을 제가 한번 해봤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견인 거죠. 네네. 7만 원 이하에서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삼성전자 걱정은 잠시 뒤에 두고 반도체 중소형단이 요즘 또 스코어가 네네. 좋던데 이쪽으로 그럼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갈아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조금 지금 삼성전자를 지금에 와서 파는 거 좀 아쉽지 않을까요? 만약에 수익권이면요? 네. 삼성전자가요? 네. 지금 삼성전자 수익권이면 팔 이유가 있을까요? 아,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손실이 나도 팔기 싫을 거고요. 네. 수익이 나도 팔기 싫을 거예요. 대징의 왜냐하면 수익이 날 종목이죠. 때는 네. 더 수익이 날 것 같고 손실이 났을 때는 또 이게 바닥일 것 같은 심리 때문에 절대 못 팔아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유 자금이 있으면 삼성전자 플러스 이제 친구들, 동생들 이렇게 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은 그 최근에 반도체 장비단 관련해서는 이 소모품 관련된 회사들이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그런 회사들이 이제 주가가 상당히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가 직면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뭐 디램 가격의 하락이라든지 파운드리 어떤 수율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정은 계속해서 돌아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뭐 디램 쪽을 예를 들게 되면은 뭐 모바일이라든지 PC가 좀 위축되긴 했지만 최근에 와서 데이터 센터 같은 수요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서버용 디램 같은 경우는 또 수요가 또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계속해서 공정이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어쨌든 공정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그 공정에 들어가는 소모품 같은 경우는 여전히 수요가 높다. 이게 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증착과 시가 공정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정 속에 들어가는 이 소모품을 만드는 회사들, 최근에 주가가 괜찮았던 회사들이 TS라든지 ISC라든지 그리고 하나머티리얼즈 이쪽으로 관심을 가져보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이제 앞으로 어떤 것이 좋아질 것이냐라고 보게 되면은 당연히 DDR5라든지 그리고 NPU. 근데 DDR5 같은 경우는 노출된 종목들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또 새롭게 부각되는 종목이 TLB고요. 그리고 NPU를 말씀드리면서 지금 종목을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실적인 수혜주가 있다는 걸 보긴 힘들 것 같아요. 단순히 기대감으로 해서 뭐 텔레칩스 같은 종목들이 부각되는 건 있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기대감이거든요. 물론 기대감에서 주가가 안 간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텔레칩스 같은 종목들은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관련해서 상당히 그럼 주가가 많이 부각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팹리스 업체로 썼던 그 NPU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줘야 전 주가가 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NPU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인 수혜주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앞으로 기대감은 있지만 종목은 앞으로도 저도 좀 많이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희노애락님께서 삼성은 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삼성 때문에 내가 망함이라고 해주셨는데 기다리신다면은 네. 다시 또 오를 수 있으니까 조금 오래 기다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간에서는 이거 어떻게 합니까? 팔 수도 없는 구간이거든요. 네. 좀 견뎌보시고요. 근데 그 하나만 예를 들게요. 네. 삼성전자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가까운 예로 LG화학이 있잖아요.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분사하게 되면서 우리가 그 배터리 분보고 산 건데 분사해버리게 되면 LG화학이 할 게 뭐가 있냐 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할 거 없다 막 이랬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주가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결국 50만 원까지 왔는데 어제 이틀 전에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배터리가 아니라 석유화학부에서 실적이 났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석유화학 그 얘기가 나오게 되면 또 분위기가 바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현대차도 지금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는 업황 사이클 문제인 거지 영원히 소외되진 않아요. 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어달리기처럼 다음 타순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지. 삼성전자도 지금 뭐 기분 나쁘고 좀 주가 하락을 나오니까 그런 게 있겠지만 이게 나중에 하반기에서 주가 반등 나오게 되면은 지금 기분 안 좋았던 거 다 싹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작년 그리고 올해 고생이 많았거든요. 이거 충분히 저는 보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메모리 부분만 보더라도 삼성전자는 10만 원 충분히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는 단기로 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 회사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장과 경제적인 그 수급 흐름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고 해주셨고요. 오늘 이렇게 반도체주가 상승한다면은 반대로 실망으로 인해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이 중고차 시장 네. 관련주들이에요. 어제 2시쯤에 발표가 나왔어야 되는데 네. 안 나오니까 이미 좀 낌새가 이상하다고 던지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어제 오후부터 네. 현대차 중고차 시장 진출이 지연됐습니다. 간단하게 보고 네. 그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이거는 그냥 해프닝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그냥 예를 들게 되면은 만약에 우리 앵커님을 예를 들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너무 잘하다 보니까 너 너무 잘해서 보너스 200만 원 줄게. 기분 되게 좋죠. 되게 좋죠. 좋죠. 근데 대신에 6개월 뒤에 줄게. 이러면 속으로 장난치나 이렇게 생각 안 들까요? 5개월 뒤에 자를 수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중고차가 딱 그런 심리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중소기업 같은 상생 협력이라는 그런 핑계 때문에 시간만 좀 딜레이 시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이게 큰 문제가 되겠지만 관련주의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안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예를 들어드렸듯이 기분 나쁘게 그냥 지연을 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떤 실망감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다 보니까 이 또 주식시장은 또 사람이 움직이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신경 쓰이겠지만 그리고 지금 당장 진출을 한다고 해도 그 점유율이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전체 판매에서 뭐 최대치가 4%인데 이게 중고차 시장에 미쳐봐야 얼마나 영향을 주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현대차가 직접 인정 중고차를 하다 보니까 뭐 기존 중고차 사업보다는 그 현대차 인정 중고차로 갈 가능성은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40% 50% 늘어난다면 모르겠지만 겨우 4%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연을 시킨다라는 건 저는 조금은 그렇게 기분 좋은 건 아니라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어떤 실망감에서 주가 하락은 나오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중고차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라면 또 주가가 턴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중고차 관련해서 주 못 사신 분들은 그냥 이번에 주가가 빠질 때 다시 한번 타이밍을 노려보자.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이슈를 가지고 현대차가 모멘텀이 더 생기네 하고 현대차를 사신 분들보다는 차라리 그와 관련해서 오토엔을 네네. 산다거나 혹은 이러한 관련주를 사신 분들이 좀 네네. 많으셨을 텐데 갑자기 뉴스가 바뀌면서 해프닝이라고 하긴 하지만 주가적으로 손실을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네. 먼저 대표적으로 오늘 오토에는 급락하고 네. 반대로 K카의 경우에는 반사 수혜를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데 네. K카 이번 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역시도 네. 해프닝 수혜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케이카라는 이런 기업들이 수혜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 연관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진짜 만약에 그 중고차 진출하게 된다라면은 저는 진짜 수혜가 되는 기업이 현대캐피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차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신차든 중고차든 현금 완납으로 사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요새는 또 중고차 같은 게 전액 할부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은 리스 업체라든지 뭐 리스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뭐 캐피탈 업체들이 저는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현대캐피탈은 상장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안으로서 뭐 삼성카드 같은 것들이 또 중고차 대출인지 신차 대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그쪽이 오히려 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중고차 사업을 하겠지만은 기존에 어떤 중고차 시장처럼 어떤 큰 부지를 빌려가지고 거기다 중고차 전시해놓고 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플랫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플랫폼으로서 결제를 진행하게 되면은 당연히 저는 개인적으로 캐피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피지 업체들 차라리 이쪽에 더 수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케이카 같은 경우에 케이카의 어떤 사례가 어찌 보면은 그냥 실망감으로 바뀌게 되면서 주가가 그냥 확 빠져 밀려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어찌 보면은 서대도 말씀했지만은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단순 연관성으로 해서 주가가 그러니까 현대차가 중고차에 진출을 한데 그럼 어떤 종목들이 있냐 생각 막 찾다 보니까 단순 연관성으로 해서 케이카라든지 오토냐 이런 종목들이 보이게 된 거죠. 근데 뭐 아까 서대 예를 들어드렸지만 실망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현재 밀리고 있는 부분들이고 하지만 이 주가 영향이 뭐 단계에 그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어떤 현대차 연관성은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K카가 이 시장에서 그럼 조금 더 시장 파일을 많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수혜다라고 보기보다는 나중에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면 우리가 리스라는 네네. 걸 사용하다 보니 현대캐피탈의 수혜를 볼 테고 네네. 또 현대카드로 이용하면 할인도 될 테니 그쵸. 현대카드사가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런 회사들이 오히려 수혜를 볼 것이다. 근데 현대카드도 상장이 안 돼 있잖아요. 맞아. 그러면은 반대로 피해로 네. 보는 게 지금 오토엔인데 네. 사실 이 오토엔이 엮인 것도 어떻게 보면 음. 현대차 그룹의 사내 벤처로 이제 시작을 네, 했다라는 그렇죠. 것 때문에 어떻게 엮어서 갔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오늘은 일단 악재 급락하고 있거든요. 네. 요거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있어요. 네. 이거는 단지 순 연관성이 아니라 진짜 좀 연관성이 있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네. 그러니까 중고차를 팔게 되면은 차만 파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다른 차 액세서리 같은 것들, 그 용품 같은 것도 같이 팔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현대차가 직접 하기보다는 오토엔 쪽으로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근데 실내로 신규로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뭐 회사가 있으면은 그쪽으로 활용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덜 듭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이고 마진을 늘리는 게 목표인 거잖아요.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오토엔 같은 경우는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것도 전략을 한번 세워보게 되면 신규 진입 같은 경우는 일단 15,000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주가의 추가 하락이 제한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때부터 가시중에 편입을 하셔서 타이밍을 노리시면 되는 거고요. 신규 같은 경우는 조금 짜증이 나시겠지만 기다리면 언젠가 주가 회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당장 이 기회 비용은 날아가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시간 비용이라는 부분들은 보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시라는 말씀을 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신규 진입은 15,000원까지 관망하고요. 일단은 현대차 중고차 시장 진출이 지연되면서 오늘 급락하는 이 오토엠 보유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홀딩하자라고 네.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반도체 그리고 중고차 이렇게 두 가지 핫 이슈 다뤄봤고요. 정태근 팀장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